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은 어떤 음식의 효능에 대해서 알려주실 건가요? 네, PD님. 날씨가 되게 추운데 오늘 출근하실 때 춥진 않으셨어요? 오늘 너무 추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요즘 급격하게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오늘은 이렇게 추운 겨울철에 가장 많이 드시는 인기 많은 한방차 중 하나인 생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 원장님, 저희 아버지께서 겨울철에 생강차를 종종 마시곤 하시는데 어떤 효능이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일단 생강은 일반적으로 손발이 차갑거나 복부가 차가운 분들에게 많이 권장이 되는 그런 한약재이죠. 그리고 기관지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손발이 차갑거나 복부가 좀 냉하거나 기관지가 약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생강차를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저도 주변에서 감기가 걸리거나 기침을 많이 할 때 생강차를 많이 마시는 걸 본 적이 있는데 한약재로도 실제로 사용이 되고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생강은 한약재의 아주 대표적인 약재인데 이 외에 다른 효능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세하고 쉽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생강 효능 첫 번째, 생강은 위궤양의 억제 효과와 위염, 역류성 식도염 개선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실제로 생강으로 만든 파우더를 위궤양이 유도된 동물 모델에게 투여를 하잖아요. 그러면 각종 염증 물질들을 억제를 해서 위궤양이 억제가 된다라는 실험 결과가 잘 밝혀져 있습니다. 생강이 위궤양과 위염 환자들에게 굉장히 효과적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이라고 하는 성분은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프로톤 펌프를 억제를 하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과 위염에 굉장히 효과적이고 속이 쓰리고 신물이 올라온 분들에게 생강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원장님, 위산 분비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역류성 식도염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위궤양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강의 쇼가롤과 진저롤의 경우에는 위경련도 억제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장 질환에 굉장히 좋은 약재가 바로 생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위장과 십이지장, 그러니까 밖으로 이렇게 음식이 배출되는 힘 역시도 강화시키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그럼 말씀해주신 걸 생각해보면 생강은 정말 위장 질환에 효과가 뛰어난 음식이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생강은 위장 질환에 굉장히 효과가 뛰어나서 위장 질환의 한약재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생강은 구토에도 효과적이거든요. 한의학에서는 생강을 오심과 구토 증상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왔었는데 특히 임산부 분들의 오심, 임산부 분들의 구역질 구토 증상에 생강을 많이 썼었습니다. 네, 원장님, 생강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장 질환에도 도움이 되는데 오심과 구토에도 효과적인 음식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오심과 구토에 대한 임상 실험 결과가 있거든요. 생강 추출물을 투여한 그룹에서 무려 한 85%에 달하는 개선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생강에 들어가 있는 쇼가올 그리고 진저롤이라고 하는 성분이 바로 항구토 작용을 하는 것으로 잘 밝혀져 있어요. 항구토라고 하는 것이 구토를 억제한다는 뜻이거든요. 와, 근데 85%에 달하는 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하니까 오심과 구토 증상이 있으면 생강을 꼭 먹어야겠네요. 맞습니다. 다음, 그렇다면 두 번째는 어떤 효능이 있는 건가요? 생강의 효능 두 번째, 생강은 혈액순환에 효과적인 약재입니다. 손발이 차가운 분들 그리고 하복강 부위가 냉한 분들에게 생강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처음에 말씀드렸었는데 이는 생강이 혈액순환에 굉장히 뛰어난 효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까 전에 손발이 차가운 분들에게 생강이 효과적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혈액순환이 뛰어나기 때문이군요. 맞습니다. 생강은 실제로 심혈관계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많은 보고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장 근육, 즉 심근의 수축력을 높이기 때문에 혈액을 말초로 쫙 하고 잘 짜주는 것에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강은 혈압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심장을 강화시키는, 강심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저혈압으로 인해서 머리가 좀 어지럽다, 핑하고 돈다, 또는 손발과 아랫배가 차갑다 이런 분들에게 생강이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네, 원장님, 생강이 혈압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오늘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네. 저혈압이 있는 분들에게 적극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 번째는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생강 효능 세 번째, 생강은 기관지 염증에 효과적이에요. 한의학에서는 생강을 해수와 천식이라고 해서 기침과 천식에 효과적인 약재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대 양리학 실험 결과를 보니까 생강에 함유되어 있는 진저롤이라고 하는 성분이 타입 2 헤파틱 셀에 의해서 유도되는 인터루킨이라고 하는 염증 지표 물질을 억제를 하는 거예요. 말이 되게 어려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관지에 유도된 염증을 잘 억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원장님, 그러면 아까 전에 진저롤은 위장 질환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기관지염까지 효과적이군요. 맞습니다. 기관지 염증을 잘 없애주는 것이 생강의 진저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지의 평활근이 수축이 되면 이때 천식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 기관지 평활근을 말랑말랑하게 이완시켜주는 작용도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네, 원장님, 천식 환자분들이나 기관지가 약한 분들에게 생강차를 강력하게 추천해드려야겠네요. 다음으로 생강의 네 번째 효능은 어떤 효능인가요? 생강의 효능 네 번째, 생강은 항균 효과가 뛰어납니다. 특히 치근막염을 유발하는 세균에 대해서 우수한 항균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잇몸 통증이 있다, 잇몸에서 세균 감염에 의해서 염증이 잘 생긴다, 이런 분들이라면 생강차를 드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생강이 치근막염에도 효과적이라니 잇몸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 생강차를 권장해드려야겠네요. 다음으로 생강의 다섯 번째 효능은 어떤 효능인가요? PD님, 음주를 많이 하십니까? 저는 술을 잘 못 먹어서 아. 음주를 자주 하진 않습니다. 간이 약한 편이라서 술을 별로 드시지는 않네요. 생강은 간을 보호하고 간 기능에 도움을 주는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음주 후에 이게 생강이나 꿀을 이렇게 달여가지고 생강하고 꿀차를 같이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은 없지만 음. 주변 친구들이 음주 후에 생강과 꿀이 좋다고 하면서 음. 차처럼 달여서 먹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원장님, 그렇다면 실제로 생강이 간 기능에 도움을 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특히 알코올로 유도가 된 생지 모델의 간에다가 이 생강 물 추출물을 투여를 했어요. 이럴 때 굉장히 유효하게 작용했다라는 실험 결과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음주 후에 다음날에 생강차를 한 잔 하는 것이 숙취 해소에는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아, 그래서 주변에서 음주 후에 생강과 꿀을 달인 차를 마시면 속이 좀 풀리는 느낌이 든다고 하던데 생강이 정말로 간에 도움이 되는 것이었군요. 원장님, 그렇다면 다음 생강의 여섯 번째 효능은 어떤 효능인가요? 생강의 효능 여섯 번째, 생강은 고지혈증, 당뇨병과 같은 대사증후군에 효과적입니다. 생강은 전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그리고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TG 등의 혈중 수치를 유의미하게 억제한다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의미하게 억제해주니까 생강을 먹으면 고지혈증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고지혈증에 생강은 정말 뛰어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외에도 당뇨병에도 효과적이에요. 혈당 낮추는 그 호르몬이 뭐죠? 인슐린입니다. 그쵸. 이 생강 추출물이 혈당을 낮춰주는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킨다 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에 효과적인 약재가 생강이다. 그리고 당뇨병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단백뇨에 매우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와, 생강이 이렇게 보니까 음. 고지혈증과 당뇨병 등의 대사질환에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정말 좋은 음식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효능이 많은 생강인데 혹시나 생강을 먹으면 안 좋은 그런 슬픈 체질이 있나요? 네, 생강을 먹으면 안 좋은 체질로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려볼게요. 아, 설마 원장님, 저는 아니겠죠? 효능이 많은 음식도 자신에게 안 맞는 경우에는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나요? 네, PD님. 안타깝게도 PD님이 좀 생강을 먹으면 안 되는 체질이신데 효능이 굉장히 뛰어나고 좋은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해로운 음식, 자신에게 맞지 않는 음식을 섭취를 하게 되면 오히려 안 좋은 역효과가 더 많이 유도될 수가 있어요. 이를 이제 식품 면역 반응 혹은 지연성 알러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체내 염증 수치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자신에게 맞는 음식들 중에서 유익한 효능을 가진 음식들을 선별을 해서 섭취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원장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체질이 생강과 잘 안 맞는 체질인가요? 생강은 기본적으로 쉽게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분들, 그리고 혈압이 높은 분들에게 안 좋습니다. 8체질 중에서 생강이 가장 안 맞는 체질은 토양체질, 토음체질, 그리고 금양체질입니다. 원장님,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토음 체질이기 때문에 생강이 잘 안 맞는군요. 맞습니다. 음주를 잘 안 하지만 음주 후나 식은막염이 생기더라도 저는 절대 생강차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당뇨병이 걱정된다 하더라도 생강차는 드시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세 체질은 생강이 강력한 알러지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생강차를 먹게 돼버리면 몸에 막 두드러기가 유발된다든지 혈압이 막 올라간다든지 오히려 속쓰림이나 위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네, 체질에 해로운 음식을 먹으면 왜 알러지 반응이 유발하는 건가요? 이유는 바로 체질에 해로운 음식은 혈중에서 히스타민 농도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히스타민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내과학적으로 집중하는 분야이고 현대 기능의학이라고 하는 쪽에서도 집중하는 분야인데 이 히스타민이 두드러기나 피부 알러지, 비염, 기관지염,
그리고 두통이나 어지럼증, 소화기관에서는 위산 분비의 과다, 소화불량, 과민성 장증후군, 그리고 청신경을 자극을 해서 이명 등 여러 가지 증상들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안 맞는 음식을 먹게 돼버리면 알러지 반응에 의해서 히스타민이 유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질에 해로운 음식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원장님. 그렇다면 체질에 해로운 음식은 꼭 피하고 체질에 이로운 음식들을 위주로 섭취해야겠네요. 그렇다면 생강이 이로운 체질은 어떤 체질인가요? 네, 생강이 유익한 체질은 팔체질상 소음인에 해당하는 수양체질, 수음체질, 그리고 태음인에 해당하는 목양체질입니다. 수양체질, 수음체질, 목양체질은 생강차를 자주 마실 것을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죠. 하지만 목양체질의 경우에는 혈압이 좀 높은 분들이 꽤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네, 원장님. 이렇게 이로운 생강이 잘 맞는 체질이라고 하니까 정말 부러운데요. 네. 팔체질상 생강이 세모에 해당하는 체질은 어떤 체질인가요? 네, 세모는 주 2회 이하로 섭취하면 괜찮다라고 보는 체질인데 팔체질상 생강이 세모에 해당하는 체질은 금음체질과 모금체질입니다. 모금체질과 금음체질은 사실 정반대 성향을 가진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생강에서만큼은 동일하게 한 세모 정도라는 것이 좀 특이하죠. 네, 원장님. 매번 말씀해 주신 걸 생각해 보면 모금 체질과 금음 체질은 정말 다른 두 체질인데 생강에서만큼은 동일하다고 하니 신기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생강의 효능과 주의사항 그리고 팔체질 적합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팔체질이 궁금하신 분들은 재생 목록의 팔체질 영상들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모르고 먹으면 독이 될 수가 있고요. 알고 먹으면 보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